한창 중학교 2학년 때 나이 남자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를 안 건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? 무력을 쓰지 않고도 나 안 건드리게 할 수 있는? 운동을 배워라. 그러니까 운동은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뭐 겨루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남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랬을 때 저는 네,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. 제가 웬만하면은 아무리 유명하시는 분을 모셔도 신기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오늘은 정말 신기하네요. 예,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갈건 님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흔쾌하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보다 이제 나이가 12살이니까 동갑이죠? 예, 띠동갑인데 저희 선배님과 좋은 시간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봤을 때 네. 썸네일만 보고 나서는 좀 안 좋게 봤었어요. 처음에는. 그럴 수 왜냐면 있죠. 서대문구 일진 예, 예. 대장 하길래 폭력을 미워하는 분인가 네.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잘 살고 있고 또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했던 과오들을 동양 철학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네.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되게 매력이 있어서 언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처음 뵀을 때 혹시 UFC 보시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격투기 모르겠는데 매니아죠. 네. 매니아시죠. 네네네.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컵스 완슨이라는 선수 있는데 네네. 그분이 이렇게 화면에 계신 줄 알았어요.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닮으셔서 네네.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좀 계셨다고 그러고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네. 이렇게 혹시 교포신가 아니면 이제 혼혈이신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감성대디 채널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위로를 주고 이 세상 살이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스킬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진심이다. 진짜 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덜 괴로웠으면 좋겠고 세상짜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고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참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우리 선배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이구나. 감사합니다. 그게 참 저는 고무적이고 좋았습니다. 또 이 유튜브 넓은 공간에 이런 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걸 보고 많이 저도 배우고 그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제 채널이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채널인데 네네. 이 질문이 왠지 제갈건님께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,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데디 삼촌, 저는 지금 중2고 다음 달에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.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새로 전학 가는 학교에서만큼은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전학 가자마자 친구들을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. 기선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네. 있을까? 이제 그걸 사실 이런 물었는데 고민들이 귀엽고 그렇지만 예. 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지금 되게 큰 일이잖아요. 절실한 고민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. 고민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학창 시절에 서대문구, 은평구 쪽에서 한마디로 짱을 하시던 싸움을 좀 했어요. 예, 싸움을 좀 잘하시고 많이 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이런 학생의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. 첫째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저 입장에 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롯이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, 학생분께는. 근데 문득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내가 강해질 것이냐, 다른 친구들보다 이렇게 우위에 설 것이냐, 외력이나 이런 걸로 물리력이라 그러잖아요, 저희가. 그런 것들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딪혀 본 적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. 내가 친구들을 기선제압을 진짜 했다고. 그래서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다 친구들이 나만 보면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또 친구들이 날 함부로 못 대하고 물론 이제 친구들을 억압하는 거랑 나를 함부로 못 대하게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상상을 해봤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할 것인가? 이걸 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. 둘째로 저희 동양에서는 요새 뭐 인자강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강함하고 유력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강함과 유력함. 예, 유력 인사 할 네네네네. 때 유력함과 강함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노자 같은 사람도 도덕경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물이 강하다 그러잖아요.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고 또 가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물론 해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 물이라는 건 속성 자체가 이렇게 애둘러서 가고 싸우지 않고 또 사람들이 누가 와서 물에다가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 막 물에다가 별짓 쓰레기 버리고 다 하지만 물은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해 줄 줄 아는
그런 게 물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유력함이라는 거는 남을 이기기 위한 거죠. 이거는 무조건 그 목적 자체가 남을 이기기 위한 거에 있기 때문에 그 유력함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맨날 남한테 얻어맞고 나만 상처 입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력함이라는 거는 또 다른 유력함을 만나게 됐을 때 특히 나보다 더한 유력함을 만나게 됐을 때는 항상 그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력해진다 그 얘기죠. 그래서 저도 참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싸우고 다니고 그랬던 제 자신 그러다 제가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정말 죽도록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항상 유력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 말이 법이 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지고 났을 때는 나보다 더 강한 유력함을 만났을 때는 내가 약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정의는 다 불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생각 자체를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. 그럼 결국 이 학생이 이제 원하는 건 유력해지는 것인데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유력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강한 학생이 될 것인가. 강한 학생. 좀 다른 것 같아요. 유력한 학생과. 근데 우리가 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유력한 아이들, 힘이 있는 아이들 말 그대로. 근데 우리가 진짜 강한 거는 다른 친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물이 그렇듯이 그런 게 강한 거지. 그렇다고 이제 너무 가만히 있기만 해서도 곤란하겠죠.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대. 그러니까 강한 것은 어떤 내면의 에너지의 문제인 거고 유력함이라는 건 포스의 문제인 거죠. 어떤 물리력의 문제 그런 것 같은데 포스보다는 에너지가 넘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왜냐면 계속 영원히 유력할 수는 없잖아요.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유력함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힘이 빠질 수 있는 것이고 했을 땐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없다. 근데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. 그랬을 때 지금 이분은 자꾸 사람들 와서 툭툭 건들고 뭐 이렇게 괜히 발 걸고 뭐 이런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가 많잖아요. 뭔가 좀 쟤 다른데?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한번 건드려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 전체 질서와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인가. 그 전에는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조화를 이뤄 나갈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. 무작정 다 내가 가서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외형이 좀 약해 보이는 외형이라서 친구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자기는 싸우기도 싫지만 무시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. 한창 중학교 2학년 때 나이 남자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를 안 건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? 무력을 쓰지 않고도 나 안 건드리게 할 수 있는? 뭘 배워라. 운동을 배워라. 그러니까 운동은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뭐 겨루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남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랬을 때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확하게 내 의사를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다른 도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. 너 어디서 왔니? 그리고 뭐 툭툭 건들거나 또 처음에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하고 그랬을 때는 쟤 좀 이상한데 그러고 또 몇 명이 더 가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인간이 물론 입을 뭐 웅변보다는 침묵이 낫다고 그런 말도 하지만 정확하게 또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인간한테 기능이 있고 언어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좀 또렷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직시하면서 그 뭐 싸우자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난 어디서 왔고 누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전학을 오게 됐고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다. 이런 말을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은 같이 중학교 생활했던 친구들도 뭐 이렇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본 친구들은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일진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래도 서로 대화 나누고 나랑 말 섞어보고 그런 친구는 괜히 가서 그러기가 지들도 양심이 있거든요. 쟤 나랑 이렇게 인연이 있고 나랑 무슨 말도 해봤고 서로 감정적인 어떤 교류가 있어봤는데 내가 쟤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늘 침묵하고 속으로만 끌탕하고 그랬던 게 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던데 조금 이바지한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 저는 다른 어떤 격투기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우선 됐을 때 격투기는 그래서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. 그렇게 친구가 생겼을 때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무조건 힘만 강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반쪽짜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학창 시절에 강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. 강자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부류였나요? 약한 아이들은 괴롭히지 않고 짱들끼리 좀 싸우는 그런 쪽이었죠? 저는 좀 짓궂은 부류였죠. 짓궂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학교 안에서는 저는 한 가지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학교 갈 때 뭐 가정 형편 이런 걸 다 떠나서 주머니에 항상 2만 원씩
돈을 쥐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너 학교 끝나고 배고파서 뭐 먹게 되더라도 항상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웬만하면 사줘라.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늘 이렇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한 가지는 참, 그럼 부모가 그렇게 해준 거니까 참 감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둘째는 저는 제가 말했던 유력함. 그거를 계속 추구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중독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것도 계속, 아니, 어디 가가지고 한번 싸우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나 안 건드릴 정도 됐으면, 이제 그때부터 즐겁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, 더 센 사람이 어디 없을까? 여기 갔다가 한번 이기고 나면 또 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승부욕이 있던 거네요, 그죠? 그러니까 승부욕이라기보다는 더한 자극을 계속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. 더한 어떤 상황,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도전, 뭐 그런 게 물론 그게 싸움으로 갈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되게 심하게 한번 얻어맞고 뭔가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났으니까 친구들을 볼 면목도 없고 그렇더라고요, 그때는. 지금 한창 피가 끓는 10대들에게 네. 싸우고 싶어하고 좀 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될 만한 얘기 없을까요? 저는 그걸 항상 그 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싸우는 것도 좋고 물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내들끼리 또 하다 보면은 한참 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. 풀어야 된다, 그거를.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누구랑 내가 부딪혔다.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. 고등학교 때 부딪혔다.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. 푼다는 게 화해라는 얘기인가요?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적어도 졸업식 마지막 때까지 기회가 있잖아요. 졸업식 날에라도 가서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잘 살아라, 이 한마디라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.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서로의 지위가 생기고 또 많은 것이 바뀌고 내가 그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혹시 내 마음에 짐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고 그 친구한테 내가 억하심정이 있다 그러면 가서 한번 이렇게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얘기해보고 싶어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, 그게.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에서 있을 때 그때는 동등하잖아요. 그때는 동등하니까. 군대도 마찬가지죠. 군대도 그 안에 있을 때 전역하기 전에 풀고 나와야지 그걸 사회까지. 왜냐면 누군가 나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, 내가 누군가한테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. 그게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. 그래서 꼭 풀었으면 좋겠다.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가서 얼마든지. 저는 대화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. 대화를. 싸우지 말고.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가서 사람 말을 해야지. 이제 뭐 다저고짜 싸우자고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천천하게 한번, 그 연습이잖아요. 그것도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. 그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말은 그래도 통하게 돼 있는데,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산에 갔을 때 살인자를 만나는 거랑 늑대를 만나는 거랑 뭐가 더 무서울 것 같냐.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늑대를 만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다. 살인자는 여지가 있지 않냐, 그거죠. 사람이니까 적어도 무슨 어떤 타협이나 내가 뭐 빌어라도 볼 그런 여지라도 있는데, 늑대는 여지가 없지 않냐. 지 몸 하나 핥기도 바쁜 그런 짐승인데, 근데 중고등학생을 되게 그래서 우리가 늑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두겁을 쓰고 있고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 건들지 않아요. 나랑 대화해본 친구, 한 번이라도 말 섞어보고 진지하게 대화해본 친구라면 쉽게 와가지고 아무리 일진이고 지가 뭐 짱이고 아무리 좀 고약한 친구고 짓궂고 그래도 절대 와서 함부로 그 친구한테 해코지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네.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, 나의 의사를.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좋은 말씀입니다. 아까 방금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. 군대라는 특성상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급사회인데,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약간 피가 끓는 그런 분들이 군대를 가면 힘들어하잖아요.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. 혹시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걸 겪었을 때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해요. 저는 사실 못 참았죠. 못 참았나요? 못 참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렇게 불명예 전역입니다. 사실은 저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. 저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경적 필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우습게 알면 패할 수밖에 없다.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